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언급하면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특히 메뉴에 있는 should와 had better 요 차이에 대해서는 5분 설명하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룹니다. 왜냐? 오늘이 조동사 1강 또 전체 강의의 1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부에 보탬이 되는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5개의 표현들을 중심으로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5개의 표현들이 다 어려워 보입니다. sarcastic, paraphrastic, syntax, pragmatics. 그러나 사실은 쉬운 단어들이고요. 스미마생이라는 일본어까지 동원됩니다.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인데요. 일단 강의 시작은 세 분의 선생님을 초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문영선, 문제 있는 영어 선생님은 should와 had better의 차이를 거꾸로 설명합니다.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영어 선생님은 should는 이렇고 had better는 저렇고 저렇다라고 평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임팩트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좋은 영어 선생님 조영선님은 should와 had better의 차이를 퀴즈를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퀴즈냐? Which sentence sounds stronger? A. You should wash your hands. B. You'd better wash your hands. 어떤 문장이 더 센 느낌이 나나? 어떤 문장이 뜻이 더 강한 것 같은가? You should wash your hands냐? You'd better wash your hands냐? 이렇게 퀴즈를 초보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초보 영어 교실에서 이런 퀴즈를 내면 그 응답 통계가 87%가 should가 더 강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13%만이 the better가 더 강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B, you'd better wash your hands가 훨씬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틀리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다 보면 영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 원초적 이미지 연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미지냐? 구닥다리 옛날 교재들 때문입니다. 그 교재들이 should를 설명하기를 동그라미 1번 이거 굉장히 강한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최초의 이미지를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도덕적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 이미지가 대충 이와 비슷한 게 이미지가 탁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내죠. 그럼 요즘 교재들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재들조차 적어도 had better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 병기 오른쪽에 갖다 붙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교재들이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한국어 병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the better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요즘 교재들은. 그런데 그렇게 붙여놔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 위에 있는 거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좋다 이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또 영어 단어 자체가 better, good, better, best 해서 좋은 영어, 좋은 뜻의 영어 단어라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나긋나긋하고 보들보들한 청각적 자극, 청각적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 편이 나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이미지 느낌을 the better에서 받으니까 정답을 거꾸로 알 수밖에 없고 문영선님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 연결 세팅은 완전히 구겨버려서 버려버려야죠. 그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원초적 이미지 연결을 세팅해야 됩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타당한 우리말 번역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거냐? 뭐뭐 안 하면 큰일 난다. 뭐뭐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뭐만 하면 조질 줄 알아. 뭐만 하면 죽을 줄 알아. 이게 the better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큰일 난다 라는 저 빨간색 네 글자만 기존 교재들에서 인쇄되어 있었더라면 오해하는 학생들은 없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큰일 난다라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우리말 번역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이미지가 연결되기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I warn you 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탁 떠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용법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should는 살짝 교정해야 합니다. 도덕적 의무, 강한 도덕적 의무 이렇게 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뭐뭐 해야 합니다. 좋으니까. 뭐뭐 해야 합니다. 옳은 일이니까. 뒤집으면 뭐뭐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뭐 하면 옳습니다. 뭐뭐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는 식의 똑부러지는 어떤 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should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떠올리시면 돼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기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명확하게 you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말하면 그게 should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you should do A, you should do B 라고 자신감 넘치게 또렷하게 명료하게 말을 하는 것,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 그게 should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the better, 옛날에 the better를 잘못 익힐 때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뭐뭐 하는 게 좋다 라고 엉뚱하게 이미지 연결을 한 이 친절한 이거는 경고성 강한 조동사잖아요. 이거는 너무 똑부러지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보들보들하게 말하는 영어는 없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초적 이미지 연결을 최종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etter는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는데 보통 strong advice, 강한 조언, 강한 충고, 그리고 urgent advice, 긴급한, 지금 당장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조동사. 어쨌든 그래도 advice잖아요. 조언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지나쳐서 좀 더 나가서 warning의 뜻을 담고 있을 때가 저 그림처럼 warning의 뜻을 담고 있을 때가 많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뭐만 하면 조질 줄 알아. 뭐만 하면 죽을 줄 알아. 라는 threat, 위협, 협박의 느낌까지 심지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조동사가 the better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should는 프레젠테이션 연사를 또 제가 이미지로 심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또렷하게 definite advice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ESL 영어 원서, 영어 교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재들도 그렇고 보통 should는 had better는 strong advice에 쓰이고 should는 soft advice에 쓰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거두절미하고 you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하면 soft보다는 차라리 strong 쪽에 더 가까운 겁니다. 너무 definite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사이다 같은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efinite라는 형용사가 딱 적합합니다. 똑부러지게 거두절미하고 you should do something.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좋으니까, 옳으니까. You should do that. 저렇게 해야 합니다. 옳으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똑부러지게 instruction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should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서, 인스트럭션들로 가득 찬 매뉴얼 있죠. 어떤 사용 설명서, 분해 설명서, 조립 설명서, 고장 대응 방안 설명서 같은 설명서들은 지시사항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그 지시사항이 흐리멍덩하고 말랑말랑하고 나긋나긋하면 좀 곤란합니다. 똑부러지게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분해되고 이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러한 인스트럭션들을 전달할 때 꼭 필요한 조동사가 should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위쪽에 똑부러지고 강한
조언에 쓰이는 그런 조동사는 끝났고 soft한 advice는 should라기보다는 거두절미한 you should do something이 아니고 반드시 앞에 I think를 붙여줘야 비로소 should가 soft advice를 뜻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I think you should. 그러니까 주변 어떤 일상생활에서 친절하게 어떤 사람한테 advice를 할 때 you should do something 이라고 또렷하게 말하는 경우는 영미권이나 우리나라나 그렇게 똑부러지게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되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I think you should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You should, 그러니까 어떤 사용설명서의 instructions 말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말로 주고받을 때 I think you should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매너 있는 advice를 전달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만들고 싶으면 자기가 책임을 좀 덜 지고 싶으면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면 probably를 붙여서 I think you should probably do something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5단어짜리 부드러운 조언의 카테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다? I think you should probably. 요거를 하나의 소리 파일로 연습해 놓아야 되죠. I think you should probably. 이걸 몇 번 연습해 놓으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멋있게 세련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I think you should probably. 이렇게 do something 하고요. 저것만큼 많이 쓰이는 게 might want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데 너무나 교재들에서 설명하지 않는 might want입니다. 정말 많이 쓰입니다. 직역하면 뭐뭐 하시는 걸 원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지요. 이런 느낌, 이런 번역이 가능한데 한국 사람은 그런 식으로 외화 번역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한국 사람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말은 뭐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지 뭐뭐 하시는 걸 원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직역된 번역어를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에 should보다 약한 should다.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입에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I think you should probably라고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you가 먼저인 거라. 그럴 때는 should를 하지 말고 you should에서 방향 선회를 살짝 해가지고 you might want to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또는 아까 컴퓨터 사용 설명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필기를 좀 해볼까요? 컴퓨터 사용 설명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에서 어떤 글씨를 진하게 볼드체로 만들고 싶다.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초보자용 매뉴얼에서 말이죠.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you should do blah blah 하면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반응이 오늘 왜 이렇게 느려? You could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해야 할 때 너무나 요긴하게 might want to가 쓰이고 그런 매뉴얼들 보면은 might want to, may want to, might need to, may need to 라는 표현이 범벅입니다. 컴퓨터 매뉴얼 같은 걸 보면요. 컴퓨터 가르치는 책을 보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부드러운 조언을 할 때 자기가 덜 책임지고 상대방이 좀 편안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조언을 할 때 should보다 약한 should로서 should에 못지 아니하게 많이 쓰이는 조동사 3단어짜리 카테나 might want, might want 입으로 연습해 놓으시면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잘못된 거 배울 때 한국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한국어가 이거잖아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낫다.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건넬 때 머릿속에 너무나 자주 생각나는 그 한국어는 영어로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 영어의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쵸? 뭐뭐 하는 걸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한국어가 어색해서 should보다 약한 should라고 외우듯이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뭐뭐 하는 편이 낫다 하면 딱 생각나는 영어 카테나가 있으면 한국 사람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might be better off입니다. 요거가 왜 그런 뜻이 되는가는 따로 비디오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might be better off 요 표현을 입에 붙여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머릿속에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는 말이 너무 자주 생각나기 때문에 그 한국어가 생각나자마자 그걸 영어로 might be better off로 곧바로 조건 반응으로 착착착 하면은 한국 사람이 매우 세련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카테나가 되는 것이죠. You might be better off. You might want to. You might be better off doing something. 언제나 doing이 오는 doing형 카테나입니다. You might be better off doing something. 이렇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You might be better off doing A. You might be better off doing B. 요거 연습해 놓으면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은 교정되고 수정되어서 뭐만 하는 편이 낫다 그러면 the better는 절대 생각나지 않고 might be better off. 똑같이 better가 들어가는데 뜻,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You might be better off doing A. You might be better off doing B. 이렇게 연습을 5번만 해주시면 완전히 여러분의 영어,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톤을 좀 낮춰도 되겠네요. 중요한 거 했으니까. 요거 지우고. 자, 이제 됐고 핵심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심오한 얘기 말고 일반 교과 과정에서 1분 만에 should와 had better의 차이를 학생들이 모두가 10명 모두가 알아듣게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낸 영어 문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You should do it는 do it and something good will happen to you 이런 뜻이다. 영어만을 사용해서 설명했는데도 한국 사람한테 아주 쉽게 다가오는 설명입니다. You'd better do it는 그 담긴 뜻이 do it, 해라, or 그러지 않으면 something bad will happen to you.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the better는 짜증나고 기분 나쁜 그런 advice다.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둘 다 definite 합니다. 명령문으로 저렇게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Do it and do it or 어쨌든 똑부러지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1분 만에 should와 had better의 차이를 something good, something bad라는 keywords만 기억하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영선님은 최초에 낸 퀴즈의 그 두 문장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강해 줍니다. 어떻게 보강해 주느냐? You should wash your hands so you can stop germs. 세포래. germs.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균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germs를 세균들을 stop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한다. 나중에 제가 이 so가 정말 영어에서 중요한 1시간 설명해도 부족한 너무너무 요긴한 건데 손 씻으세요. 그래야 세균이 죽어요.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는 내공이 되어야 하는데요. 손을 씻으세요. 그러면 세균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번역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하여간 definite하게 advice를 합니다. 그런데 you'd better wash your hands 같은 경우에는 You'd better wash your hands or you cannot sit at the dinner table. You can't sit at the table. 손 안 씻으면 밥 안 준다 라는 이 어머니의 이 손가락과 이 표정이 정확하게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손 안 씻으면 밥 안 준다 라고 손 씻으라고 하면 될 걸.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밥을 안 준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게 강한 warning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You'd better wash your hands or you can't sit at the table. 식탁에 앉을 수가 없다. 밥 안 준다. 이런 식의 보강을 해주면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차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 좋아서 아차차 하고 강의를 그냥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 아차차 하게 됩니다. Some other points to be noted.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All drivers should wear their seatbelts. 그렇죠.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all drivers better wear their seatbelts. 이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had better를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위쪽의 문장은 지금 이 상황은 all drivers, 보편적인 general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결코 the better, had better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꼭 일러줘야 합니다. the better는 specific, 구체적인 상황에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요. You'd better wear a seatbelt. 너 안전벨트 해야 돼. 안 하면 you have to get out of my car. 내 차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내 차 못한다 라고 warning 하는 것이죠. 구체적 상황에서의 구체적 경고입니다. 반드시 안전벨트를 맬 필요성이 있음을 매우 강하게 또 urgent, 긴급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해야 할 하나의 포인트를 말했고요. 추가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이게 맞는 specific하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고요. You'd better wear a seatbelt or you have to get out of my car.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had better라고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글을 쓸 때건 말을 할 때건 간에 다 you'd better 이렇게 apostrophe D로 줄여서 발음하고 줄여서 쓴다. 이 사실을 또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영어 강의할 때도 항상 the better라고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아예 슬랭 같은 경우에는 D를 안 쓰고 you better 이렇게 말하는 편한 영어도 되게 많다. 주의해라라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문법 시험 등등에서 매우 중요한 거. 부정문을 만들 때 you hadn't better 하면 안 되고 you'd better not 해야 된다. Technically speaking. 정말 학술 이론적으로 hadn't better가 부정문이냐, the better not가 부정문이냐라고 하면 hadn't better가 부정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옛날 오래된 영어책을 보면 hadn't better가 문학 텍스트에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근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실전 생활에서는 아무도 you hadn't better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설명하면 되겠죠. 학술적으로는 hadn't better는 0.0001%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99.99% 사람들이 부정문을 만들 때 you'd better not, not가 hadn't 식으로 쓰이지 않고 the better not으로 쓰이니까 조심하여라 라고 학생한테 설명해 줘야 되고요. you'd better not smoke. 담배 피지 마라. or 만약에 담배 피우면 you'll be kicked out of my car. 내 차에서 담배 피우면 당장 뻥 차 밖으로 차버릴 거야 이 자식아 라고 말하는 매우 강한 경고, threat의 의미를 담고 있는 좋은 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의 잡복 시간. 이거 다 제가 만들어낸 예문인데 참 비교하기 좋게 참 잘 만든 예문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lk 1이죠. Point 1이 아니고 Talk 1이라는 말은 이제 좀 편하게 포인트들은 제가 다 짚었으니까 편하게 오늘 1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특히 그래도 should하고 had better하고 한계가 있죠. 자, 이 비교에서 학생들이 잘못 알았던 이유 두 가지는 말씀드렸는데 옛날 구닥다리 교재 첫 번째, 그다음 요즘 교재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영어 자체에 오해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better가 좋은 뜻의 말이잖아요. 좋은 뜻의 단어가 나왔는데 not도 안 보이는데 매우 강한 뜻이란 말이죠.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를 이해하려면 이 스미마생이라는 일본어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어의 가장 필수 표현이 스미마생이죠. 누구하고 탁 부딪혀서 미안하다고 할 때도 스미마생. 그 다음에 어떤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부를 때도 우리 같으면 이모님 이렇게 할 걸
여기서는 스미마생 이렇게 하면 다 된단 말이죠. 하여간 무슨 모든 상황에서 스미마생은 맨날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일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원이 골 때리거든요. 우리말의 건널제인데 일본어로는 이렇게 스 해서 스미마생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스미마생이라고 말할 때마다 원초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정도의 행동과 이 정도의 발언과 이 정도의 조치로 적당한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길 가다가 살짝 부딪혀도 이 정도의 행동과 발언으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면서 지나간다는 얘기고 종업원 부를 때도 이 정도의 행동과 발언으로 적절한 조치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왜 그러냐? 일본 사람한테는 이 와 딴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친다, 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서 자칫하면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 낯선 사람들과의, 그리고 낯익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충돌을 방지하고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 강박이 언어에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강박이 왜 있느냐? 섬나라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자칫 잘못 일어나면 죽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섬나라인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영국의 언어잖아요. 영국의 언어, 영어에도 똑같이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문장이 무지하게 영어의 기본 정신으로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you'd better라는 것은 애초의 정신이 경고를 하고 싶은데 곧바로 you shall die 이렇게 경고하다가는 진짜로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고, 우리 한국어는, 중국어는 어순이나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정서가 대륙어입니다. 대륙적인 언어입니다. 영어와 일본어는 어순이나 이런 건 다 달라도 기본적으로 섬나라 언어입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고요. 대륙적인 언어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너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쪘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두 개의 형용사가 sarcastic이라는 단어와 paraphrastic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빈정대는 말투예요. 조롱하는. 그러니까 듣고 조금 있다가 그게 욕이라는 거 알고, 듣고 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디스하는 얘기라는 걸 아는 식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요. 또 paraphrastic, 여기 para가 이게 이제 돌린다, 우회한다 이 뜻이고요. phrastic, 말이란 뜻이죠. 즉 어려운 한국어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우원적인, 이 판서 프로그램을 바꿨더니 늦네요. 우원적인이라는 우리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돌려 말하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애둘러 말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paraphrastic한 게 기본 성향이기 때문에 the better 같은 희한한 조동사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the better 말고도 너무나 많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영어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paraphrastic하구나라는 그런 그 힌트를 갖고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보이는 그런 영어 표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한 제가 인트로덕션에서도 목청 높여서 말씀드렸던 그 백시프트, 두 번째가 paraphrastic backshift잖아요. 시제를
굴절시켜서 시제를 이동시켜서 백시프트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문법이 생긴 이유도 영어가 기본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피하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피하는 정신에서 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앞쪽에서 제가 포인트 설명할 때 you should do something이 영미 문화권에서는 센 겁니다. 데피니트한 거는 약간의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물론 심리적 쾌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센 거에 속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강의 영어 문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신텍스라는 또 이 한국어 번역은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어를 요리조리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이 얘기가 통사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텍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사론이 있고 그 다음에 morphology 형태론이 있고 그러니까 철자가 어떻게 되고 굴절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semantics 의미론 각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고 그 의미론의 한 분야로 따로 생각해도 되고 의미론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pragmatics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화용론 이것도 무지하게 어렵게 들리죠. 별거 아닙니다. 문맥, 맥락,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어감이 어떻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다 보면 뉘앙스가 어떻고 어감이 어떻고 이런 상황은 이렇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다 화용론적인 설명인 거죠.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저 두 가지 신텍스와 프래그매틱스가 매우 중요한데 신텍스에 관한 하는 제 강의는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원어민과 대등한 수준 심지어는 어떤 원어민들을 첨삭 교정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단어 순서를 요리조리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관한 문제 그 문제에 관한 만큼은 그 문제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마스터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처음과 끝이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 강의에서 그게 됩니다. 끝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래그매틱스라는 관점에서는 이건 원어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영원히 언어 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 가야 할 끝이 없는 과정이죠. 물론 제 강의는 최대한 커리큘럼 전체에 걸쳐서 제가 지금까지 영어 생활을 하면서 느낀 알게 된 모든 프래그매틱스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만은 그게 끝이 있는 과정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의 정신, 영어의 기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 두 단어 sarcastic과 paraphrastic이라는 단어를 항상 잊지 말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신텍스는 체인화돼서 완벽하게 빨리 배우자, 잘 배우자. 그리고 pragmatics도 열심히 잘 배우자. 그리고 잘 가르치자. 이렇게 느끼고 앞으로 또 혼자서 영어의 바다를 헤엄친다라는 것이 pragmatics라는 관점에서 계속 자기의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pragmatics라는 관점이 프래그매틱스라는 식으로 제대로 영어를 신텍스를 안 배운 선생님들이 한국 선생님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원어민 강사가 어떤 경험담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그 had better가 pragmatics적으로 완전히 잘못 학습된 거죠. had와 뒤에 better가 오고 better 뒤에 not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든다라는 신텍스는 완벽한데 pragmatics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의 이런 경험담이 나오는 겁니다. When I first moved to Korea in 2007, 2007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중에서도 just before my first weekend, 첫 주말, 이제 노는 첫 주말, holidays를 맞이하여서 I asked some Korean colleagues, 내 한국인 동료들, 즉 그러니까 영어 강의하는 한국인 동료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What I could do on the weekend. 주말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제안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one of them said to me,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You'd better take the city tour bus. You'd better take the city tour bus. 라고 말을 한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원어민의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I was quite surprised when I heard this.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엄청 놀랐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And I thought to myself. 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What will happen if I don't take this city tour bus? 내가 이 시티 투어 버스 안 타면 나한테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지? 원어민한테는 시티 투어 버스 안 타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근데 나중에 in fact 알고 보니 my colleague was probably trying to be polite to me. 나한테 친절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because she believed that the expression you'd better was a polite way to give me some advice. 나한테 조언을 하는 매우 정중한 방법이라고 그녀는, 그 영어 선생님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분의 성함이 뭡니까? 이분의 성함이 문영선 씨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조동사 카테나들에 대해서는 pragmatics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영어 강의 전체에서 이른바 조동사로 불리는 챕터의 분량과 중요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후의 비디오들에서 The Better에 대해서도 훨씬 더 지금 다뤄야 될 게 많고요. 예를 들면은 남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 기도하는 Had Better 같은 것도 배우셔야 되고요. 하여간 배우실 거 많고요. Should야말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뜻은 제일 쉬운 조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should야말로 영어의 모든 정신을 가장 포괄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조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should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많이 이해하다 보면 영어 자체의 내공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should에 대한 비디오를 제가 엄청나게 찍을 겁니다. 그거 다 엄청나게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살짝 나왔던 한국인들이 너무나 유용하고 세련되게 쓸 수 있는 might be better off. 왜 이런 식의 단어 결합이, 신텍스 구조가 그런 뜻을 가지는지, 또 실전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rather에 대해서도 할 말 너무 많고요. might as well,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텍스는 쉬운데 이거야말로 pragmatics적인 설명이 없으면 미국 사람과 같은 감각으로 쓸 수가 없고 한국인의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비디오를 할 거고, 그 밖에 wealth and variety of, 무지무지 많고 무지무지 다양한 다른 카테나들, 조동사들을 포함한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이건 카테나잖아요. 이게 뒤에 doing이 오잖아요. 카테나 중에 doing형 카테나 아닙니까? 이러한 카테나들을 조동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조동사와 조동사가 만나고 조동사와 일반 동사가 만나서 생기는 그 무수하게 많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무수히 많은 카테나들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끝이랍니다.